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혼조 출발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독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재개하겠다라고 나섰지만 재개는 재개일 뿐 또 공급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속에서 22일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네, 여전히 불투명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명확하게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원 선생입니다. 오늘 현물하시는 분들 굉장히 기대를 조금 많이 하셨을 건데 사실은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 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뜻이겠죠. 오늘 일단은 제가 굉장히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으로 중심을 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해서 굉장히 좀 경계감이 짙은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장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바로 실시간으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강달러 부담 완화와 향후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며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와 채권금리 안정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 모멘텀 부재에 1,7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재개 기대가 부각되며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FX는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며 보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24% 오른 12,30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입니다. 0.18% 떨어진 온스당 1,70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1.64% 하락한 배럴당 9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0% 하락한 1.02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또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전거래일 3% 급등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좀 강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좀 유일하게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차트 보고 분석 부탁드릴게요. 자, 차트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분봉 차트 볼게요, 여러분. 네. 3분봉 차트를 좀 보시면 자, 22시 30분에 뉴욕 시장 개장을 하고 나서 일단은 혼조세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죠. 자, 혼조세를 일단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2분기 기업 실적을 굉장히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예. 2분기 기업 실적이 사실상 여러분들 이제 미디어 뉴스에 나오는 거는 호조세다. 예상보다는 호조다라고 일단은 나오고는 있지만 이 절대적인 수치를 일단은 보셔야 되거든요.
절대적인 수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진 게 맞는데 지금 워낙 시장의 컨센서스가 낮게 잡혀 있다 보니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낮게 잡혀 있다 보니 그것을 일단은 상회한 것이 호조세다라고 일단 이렇게 지금 해석이 돼 가고 있어요.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사실은 넷플릭스고 그것의 중심, 기본이 되는 게 애플이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안 좋고 고용도 지금 감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기본입니다. 일단 그렇죠. 네. 예. 그게 기본인데 넷플릭스가 지금 왜 올랐죠? 200만 명이 마이너스가 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97만 명이 마이너스가 났다. 그렇죠. 그걸 올랐습니다. 네.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일단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물론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계속 일단 강조를 드린 부분, 아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도 기술적 분석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자, 기술적 반등. 자, 대세 하락장에서의 기술적 반등은요, 어느 때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의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대세 하락입니다. 그렇죠? 고점과 저점이 자, 여기 고점과 저점이 계속적으로 지금 낮아지는 대세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스닥의 10,000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 미국이 13년 동안 계속적으로 긴축이 아닌 확대 재정 정책을 썼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 도달한 게 10,000포인트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스탁이라고 하죠, 우리가. 10,000포인트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심리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올해 최저점이 어딘가요? 11,068포인트예요. 거의 다 왔다는 얘기죠. 거의 다 온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현물로 조금 제가 얘기를 돌려보면 어차피 해외 시장이니까 현물로 조금 얘기를 돌려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 우리나라하고요. 뭐냐?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현물에서. 왜냐? 만스탁은 일단은 지켜주리라는 믿음,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라는 그런 믿음, 바닥론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11,068포인트를 지켜주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려올 만큼 일단은 내려왔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해서 이거를 깨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물이든 선물이든 1년 내내 마이너스 나고 1년 내내 올라가는 상품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대세 하락 중에도 기술적 반등을 이렇게 주게 마련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제가 체크를 좀 한번 해드리면, 자, 대세 하락 중에도 기술적 반등은 항상 이렇게 주게 마련이에요. 자, 이제 이 기술적 반등이 전고점을 뚫고 어떤 새로운 변환점, 전환점, 추세 전환에 모멘텀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일단은 그런 문제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몇 개만 일단은 그려봐도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대세 하락장의 모습을 계속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따라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인트를 일단은 좀 짚어드리면,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던 일단 포인트인데요. 자,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여기 고가가 지금 12,945포인트 정도 됩니다. 12,945포인트를 일단은 넘어서서 여기를 지지를 받아야지만 앞으로 향후 위쪽 방향에 대한 그런 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아직 여기가 바닥이냐, 추세 전환이냐를 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 그래서 전고점 라인인 12,945포인트입니다. 12,945포인트를 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것을 지지해야만 다음 라인, 그 다음 라인, 전고점 15,0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는 이런 충분한
힘을 가지게 된다. 자, 따라서 지금 상황은요. 기본적과 기술적 분석이 일단은 혼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자, 분봉장관 체크해 보면 자, 보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매매를 제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짚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매매를 안 해서 관망 사인을 드리고 매매를 안 해서 수익이 제로인 날도, 손익이 제로인 날도 이거를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내가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야만 내가 수익을 낸 날이 아니에요. 이런 장 같은 경우에는 계좌에 영원히 찍혀도 매매를 하지 않아서 손익비가 영원히 찍혀도 이거는 플러스인 날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내 계좌가 나중에 불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 굉장히 많이 혼조세를 띠고 있다. 일봉상으로 보셔도 제가 체크드린 이 라인 있죠? 제가 체크드린 이 라인을 일단은 넘어서고 지지를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매수 쪽으로 일단은 가실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향후에 이번 주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일단은요,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적은 절대적인 수치는 안 좋지만 상대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높다라는 이유로 호재로 일단은 조금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500개 기업 중에 이제 10% 조금 넘게 실적 발표가 난 겁니다. 8월까지 갈 거고요. 7월 27일에 가장 중요한 FOMC도 있고 말에 소비 지출 지표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큰 혼란 속에 박스장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시장의 룸은 12,945포인트죠. 12,945포인트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은 보이나 매수로서의 변곡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박스장 매매를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자, 박스장 매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항생 차트를 보고 나스닥 차트에 조금 접목을 시킬 그런 제가 기법을 하나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설명을 계속적으로 드린 건데요. 쌍봉 매매 기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제가 M자형 매매 패턴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냐면, 자, 전고 라인입니다. 전고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자, 고점이 형성돼 있고, 자, 이 고점을 치는 다른 고점이 일단은 형성이 되는데, 자, 이 고점이 전 고점을 넘지 못했을 때는, 자, 전 저점을 깨는 큰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런 공식입니다. 굉장히 쉽죠? 예.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어떤 가격선을 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한데 어떤 가격선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은 페이크죠. 속임수입니다. 속임수기 때문에 밑으로 더 많이 하락하기 위한 속임수 패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고, 전고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전저 라인을 깬다. 이거는 항생에서도 굉장히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국내 선물이죠. 국내 선물에서도 굉장히 많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전고 라인을 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저점을 깨는 패턴이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전고 라인을 넘지 못하니까 전저 라인을 빼는 패턴이 계속적으로 일단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나스닥도 일단은 동일합니다. 올해 큰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쌍봉 M자형 매매 패턴은 일봉상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굉장히 조금 유용한 패턴이고요. 자, 전고 라인 못 넘었죠, 여러분? 여기에서 전고 라인을 못 넘으니까 전저 라인을 깨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 라인을 못 넘으니까 전저 라인을 깨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다. 이 쌍봉 매매 기법만 여러분들이 좀 아셔도 수익을 좀 많이 내실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것도 일단은 보면, 자, 전고 라인이 여기라고 일단은 판단이 돼요. 이 전고 라인이 제가 그어드린 12,945 라인입니다. 12,945 라인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전저 라인이 어디죠? 올해의 최하 11,068 라인입니다. 자, 이것을 깨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하면
11,068라인을 어떻게 됩니까? 깨는 패턴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쌍봉 매매 패턴, M자형 매매 패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요 매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리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 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M자형 이 패턴을 활용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등 장세에 대해서 2분기 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좋았던 것뿐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ECB와 BOJ 그리고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좀 시장이 지금 집중이 되면서 당일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나스닥 당일은 좀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12,945포인트를 돌파 후에 지지가 하게 된다면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4%가량 하락하면서 2.9%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106선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일이 또다시 이제 100달러 선에서 하회하면서 1.74% 하락한 지금 9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일 오일에 대한 투자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도 관망 들어주셨네요. 제가 뭔가 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답답합니다. 차트 네.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만 일단 보세요. 분봉 차트인데 네. 자,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꼬리 굉장히 길고 완전히 박스형이죠. 네.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이제 재고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고 지표가 있는 수요일은 네. 원래 시장이 이렇죠. 네. 원래 시장이 이런데 20분 뒤에 발표되죠. 네네 원래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또 지표 매매를 권해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지표 매매는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그냥 관망하셔라라는 건데 자, 큰 물줄기로 일단은 좀 봐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가가 99달러입니다. 그죠? 지금 쭉 보시면 99달러에서 일단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월물이 어저께 바뀌었어요. 월물이 어저께 바뀌어서 가격 조정이 일단 일어났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네. 중요한 얘기인데 월물 조정이 안 된 8월물 그저께까지 우리가 거래를 한 8월물 조정을 하면 이게 99달러가 아니라 여기에서 3달러를 더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99달러 정도니까 이게 조정받지 않은 월물이라고 하면 이게 102달러입니다, 102달러. 100달러가 지금 넘어선 가격이에요, 이게. 어저께 오일이 월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99달러에 머물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조정받지 않으면 이게 102달러란 얘기입니다. 큰 물줄기는 뭐냐면 제가 항상 오일은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라. 지금 오일이 떨어진 건 뭐다? 굉장히 운이 좋았다. 수요,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의 급감 우려 때문에 현실화된 것도 아니죠, 여러분. 수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120달러 선에서 90달러대까지 급락을 한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 이건 뭡니까? 증산이에요. 혹은 러시아가 제재를 받지 않고 다시 유럽으로 어떤 원유를 공급한다라거나 이런 행태, 이런 현상. 그러니까 공급 문제거든요. 공급 문제가 지금 참 어저께 사실은 공개 방송 때 제가 좀 격한 얘기를 썼는데 바이든이 중동 가서 한 게 없어요. 네. 사진 찍고 왔습니다. 진짜. 사진만 찍고 왔어요. 한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실망했죠, 우리가. 자, 그래서 뭡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게 3달러를 더해야 됩니다. 예, 3달러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유가는 100달러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자,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드린 일단은 기술적 패턴인데 자, 우리가 항상 차트를 보실 때는 속임수를 피하셔야 되는데 이 속임수를 이용하실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자, 오늘 쌍봉 매매 패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자, 쌍봉 매매 패턴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월 달에 130달러 이상으로 가면서 고점을 형성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원유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비슷한 가격대까지 일단은 쭉 올릴 겁니다. 그렇죠? 쭉 올린 다음에 진정으로 이거를 뚫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130달러 전고점 위에서 가격이 형성되게 둘 것이고, 예, 심리거든요. 심리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주식이나 선물이나 일단은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떨어뜨릴 생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고 라인 비슷하게 갔다가 여기를 깨지 않고 여기를 지지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확 떨어뜨리겠죠. 그렇죠? 자,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전부 다 뭘 전제로 하고 있나요? 전고 라인 비슷하게 간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수요는 지금 뭐 더 나빠질 게 없고요. 그리고 수요는 항상 제가 고정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급 문제는 지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사우디는 증산이 필요 없다. 왜냐? 사우디는 지금 공급하는 양이 적절한 양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사우디에서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문제는 지금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러시아가 지금 당장 전쟁을 그만둘 것 같지 않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30달러까지 최소한 전고 라인입니다. 이거 지우고 제가 다시 한번 좀 봐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전고 라인이 고가가 123달러 정도 됩니다. 자, 123달러까지 일단은 갈 수 있는 룸이 하나가 보이고, 123달러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진정한 전고 라인이죠. 130달러 근처까지 갈 수 있는 두 개의 룸이 형성된다.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두 개의 룸이 형성된다. 자, 이 두 개의 룸의 가격대를 지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제가 시장을 봐드릴 겁니다.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그래도 20달러 이상, 조정치가 아직은 20달러 이상 지금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드리는 건 지금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자,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은 일단은 관망하셔라. 지표 뜬 다음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스윙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일단은 봐드릴 때는, 자, 기본적 분석으로 아직 공급에 대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오일은 매수 방향으로 더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룸은 어디다? 전고 라인인 123달러, 그리고 이거를 지지받는다면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 이런 폭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 포지션 유지하시는 걸로, 중장기는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일이 월물 조정이 들어섰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들어간 것이다라고 말해주셨고, 사실상 100달러 선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봐야 한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 방문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서 그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봐도 좋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골드에 대한 당일의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이제 강달러 기조에 5주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1,700달러 아래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 최근 이 달러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1,700달러 선 위로 상회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일에는 약보합 흐름 이어지면서 1,70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쓰리건망이 나왔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혹시 채널 돌리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아, 이거 그래도 근데 관망 들어주셨지만 나스닥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그래도 전략 그리고 자리값 봐주고 계신데, 네네. 골드도 차트 보고 한번 짚어주시죠. 자, 5분 차트 일단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네. 네, 차트 보시죠.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네. 시장이 얼마나 지금 눈치 보기 장세인지를 보여주는 일단은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네.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 포인트인데, 예. 시장이 이상하다. 기사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네. 시장이 이상하다. 왜냐? 이거는 떨어져야 될 시장이 맞아요. 예. 실적 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실적 안 좋고 3분기 지금 컨센서스 나왔어요. 더 떨어질 거다. 네. 예,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은 어때요?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 일단은 1차적으로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예. 뭐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물까지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 네. 미국 시장 현물 우리랑 똑같습니다. 계속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 네. 펀더멘탈이 강하기는 해요. 미국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최저점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나스닥이 뭐 노란톡방에서 제가 계속 고지를 해드렸지만 네. 9,700에서 9,800까지는 일단은 지켜줄 거다. 10,000포인트를 일단은 깰 수는 있는데 예. 그래도 그게 9,700에서 9,800은 넘길 거다. 지지를 할 거다. 왜냐하면 기업의 펀더멘탈은 좋은 거는 맞거든요. 근데 외부적인 요인이죠. 금리 인상 계속되고 강달러 계속 지속되고 있고 네.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 향후 2, 3년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굉장히 강한 거는 맞아요. 자,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큰 프레임으로 보면 일단 시장이 떨어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눈치 보기 장세가 굉장히 심해지고 이게 골드도 일단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뭐 저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1763 라인입니다. 이봉이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좀 해드릴게요. 네. 자, 1763포인트에 지금 매도를 한 2주 정도 스윙으로 일단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라이브로 계속 이제 노란톡방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이제 저처럼 가진 자의 영역이고 일단은 관망을 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보이시면 계속적으로 캔들이 작아지면서 어디로 갈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장세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럼 골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버티고 있어요. 자, 나스닥이 오르면 요즘 패턴으로는 골드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패턴인데 지금 어떻죠? 캔들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그냥 서서히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나 극명한 눈치 보기 작전이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를 쭉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지지선을 하나 좀 그어 드려볼까요? 여기 제가 지지선을 하나 좀 그어 드릴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2020년 5월부터 지금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자, 여기 지지하고 있고, 여기 지지하고 있고, 여기 지지하고 있고, 지금 뭡니까? 일단은 지지받는 모습이죠. 이것도. 자, 거의 2년 넘게 1670 라인 정도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스닥하고 기술적 분석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일단은 내려올 만큼은 내려왔어요. 골드도. 그렇죠? 일단은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그 폭의 하락이 한 300틱에서 400틱 정도 더 내려오면 일단은 거기에서 또 지지를 받을 겁니다. 이 선 때문에. 지금 내려올 폭이 3, 400틱밖에 없어요, 사실상. 3, 400틱이면 반나절이면 갑니다. 골드가. 반나절도 안 걸려요, 사실은. 추세 한번 받으면 골드가 500틱 뭐 한 2시간에도 가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만약에 매매를 하시는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골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나스닥의 패턴대로 가야 된다. 나스닥이 그날에 올라가는데 골드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디커플링 상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나스닥이 하락하는데 골드도 하락한다라고 하면 커플링 상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나스닥 관망 들었어요. 그럼 골드는 뭡니까? 골드도 관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골드 하시는 분들 이거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스닥의 패턴대로 커플링과 디커플링 그리고 관망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골드도 그 상태로 직접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이번 주는 가보도록 하겠고 노란톡방에 제가 기술적 분석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유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화가 한때 이제 페리티가 깨진 0.999달러 선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026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재밌게 매수를 제가.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딱 얼굴을 안 가리셨네요. 네. 매수 들어주셨는데 차트 보고 네. 자리값 한번 봐주시죠. 자, 일단은 기본적인 것 조금 해드릴게요. 네. 지금 내일 아마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0.25든 0.5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올린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하나의 이론인데, 네. 자, 금리를 올리면 금리가 뭐죠, 여러분? 금리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려드릴게요. 네. 금리는 화폐의 가치입니다. 금리라는 게 뭡니까? 물론 이제 이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자라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네. 자, 이자는 뭐죠? 돈을 빌리는 대가예요. 예.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면 이자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 물건으로 지자로 하면. 예, 예. 자, 그래서 금리에 대한 정의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리는 있잖아요. 화폐에 대한 가치입니다. 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뭐죠?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유로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화폐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 유로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상대적으로 그러면 화폐에 대한 가치, 유로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인 달러는 어떻게 됩니까? 달러와 유로, 환율이라는 거는 자국 통화와 타국 통화의 비교 거래거든요. 자, 그러면 유로가 올라간다라는 건 달러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간다라는 뜻이에요. 1대1에서.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차트나 사실은 기술적 분석을 제가 오늘 해드리기는 할 건데, 차트를 안 보셔도 돼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럼 뭡니까? 유로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금리 내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0.25든 0.5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건 금리가 올라가면 화폐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화폐 가치가. 자, 따라서 내일은 단기적으로 무조건 네. 유로는 오를 것이고, 대신 제가 포인트를 좀 하나 짚어드리면, 자, 5일선 포인트를 일단은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죠? 1.035, 1.035입니다. 자, 여기를 지지하면 어디까지 보면 되시나요? 일목 상단 1.06까지. 1.035를 지지를 하면 1.06까지 여기 룸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은 매수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근데 제가 좀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금리 인상폭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유로는 좀 달러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자이언트 스텝 뭐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나서게 된다면 굉장히 작은 걸음의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약세를 띠게 되는 건 아닌가요? 제가- 유로화가 저는 상승 이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저는 이제 시장을 굉장히 좀 클래식하게 보고 아, 네. 이론을 일단 조금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네, 이게 나중 가면 다 맞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자, 굉장히 복잡하죠.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네.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0.25를 올릴지 0.5를 올릴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경제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잖아요. 네. 경제는 복잡한데 그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밑바탕에 까시고 나머지 것들은 변수로 처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분석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0.25, 0.5, 이게 0.75, 이게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만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만으로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유로는 당연히 일단 위로 올라갈 것이다
전제 조건으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기본으로 삼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내일 떨어진다라고 하면 네. 아, 틀렸지 않느냐 이런 생각보다는 예. 앵커님께서 아까 지적을 굉장히 잘 해주신 대로 네. 상대적인 걸로 일단은 분석을 하시면 되고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경제지에 앵커님 말씀하시는 대로 네네.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아마 기사가 네. 뜰 겁니다. 일단 기본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좀 시장이 복잡하고 좀 이상할 만큼 복잡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소통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좀 시장과 관련한 여러 분석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던데 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제가 월요일 날 키워드 뽑아드렸죠? 예. 월요일 날 키워드 뽑아드렸는데 후반기의 키워드는 뭐 당연히 물가인데 제가 후반기 키워드 침체 일단은 뽑아드렸습니다. 바뀌었다고 말해주셨잖아요. 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침체에 대한 일단 대비를 하셔야 되고 네. 자, 침체의 정의를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하강, 침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가 오피셜로 언제부터 시작인지 어떤 것을 경기 침체라고 하는지에서부터 제가 일단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일단은 조금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검색 엔진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이걸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 우리나라도 사실은 조금 마찬가지기는 한데 실질 GDP가 있죠. 명목 GDP에서 인플레이션을 마이너스한 실질 GDP가 있습니다. 이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하락 혹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일단 이거를 침체로 본다라는 게 가장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정보. 이게 사실은 딱 정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딱 정의가 내려져서 마이너스 몇 프로면은 이게 침체다.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이런 건 사실 없기 때문에 자, 가장 보편화된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경제학자들이 일단은 조금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월요일 날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깊이 세 가지입니다. 그 깊이죠. 경제 성장률이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의 깊이로 가느냐. 이거는 실질 GDP로 일단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산업군까지 일단은 확장이 되느냐. 확장성입니다. 두 번째.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산업군에 경기 침체, 경기 하강이 온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간입니다. 사실 기간, 듀레이션인데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경기 침체가 되느냐예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이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로 일단은 보거든요. 자, 그러면 경기 침체다라는 걸 언제 딱 정의를 내리게 되느냐? 이거는 이 세 가지를 분석을 하고 6개월 정도 후에 예를 들면 지금 2022년 7월 달이잖아요. 2021년 7월 달에 점검을 하고 1월부터 이게 경기 침체다라고 6개월 있다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후행성입니다, 여러분. 자, 후행성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에 빠져 들어갔다라고 해도 이 결과는 언제 나와요? 내년 1월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첫 번째 실질 GDP로 인한 경기 침체의 정의를 일단은 내려온다라고 하면,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95년 이후에 세 번의 경기 침체를 일단은 일컫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이 회색 조금 옅은 선을 보시면 돼요. 이거 그래프는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선 때문에 제가 갖고 온 건데, 이 회색 선이 있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코로나 때 조금 얕게 왔고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경기 침체라고 보진 않습니다. V자 반등을 그렸기 때문에. 자, 코로나 때 일단은 보이고 있고, 이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예, 리만 브라더스 주식 저당 채권 붕괴 때
주택저당 채권 붕괴 때. 그리고 이게 닷컴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 2000년대 초. 그래서 경기 침체의 정의는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숙지하시면 되겠고, 자, 페드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제가 봅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조금 굉장히 강도 높게 좀 비판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자, 페드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뭘 결정을 해야 되냐면, 지금 페드가 이렇게 스텝이 꼬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가와 경기 침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물가와 경기 침체는 모르겠습니다. 뭐 6개월, 1년 정도 있다가 제 예측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클래식하게 보면 물가와 경기 침체는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는 버려야 하나가 삽니다.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를 버려야 돼요. 이건 하나의 경제 이론이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과격한 표현으로 어떤 표현을 썼나요?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박살나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페드나 옐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노동시장은 굉장히 유연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없이 우리가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시장에 어떤 가스라이팅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노란톡방에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들, 증거 자료,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금융인들, 굉장히 유명하신 금융인들,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전 미국 재무장관이 서머스가 어저께 또 얘기를 했습니다. 실업률 상승 없이, 제가 실업률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죠. 경기 침체하고 실업률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업률의 상승 없이는 연착륙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자, 물가 잡으려면 고용 냉각이 불가피하다. 페드 전망 틀렸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말씀드린 거하고 완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후반기 2022년의 후반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이거 중요하지만, 이게 큰 프레임이지만, 하지만 뭡니까?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경기 침체는 오는데 어떻게 와야 되느냐. 자, 경기 침체 없는 물가 안정은 뭐예요? 자막 나가고 있죠? 환상입니다. 환상. 자, 경기 침체는 오는데 이게 어떤 강도로 오느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맞는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인지. 자, 보세요, 여러분. 한국 얘기 잠깐 하면, 자, 무역 적자 3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이게 지금 없었어요. 근 10년 동안. 3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수입 물가 상승 때문에 3개월 연속 적자인데, 이게 지금 끝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7월 27일에 FOMC가 금리를 또 올리겠죠. 0.75% 이상 올릴 겁니다. 그러면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됩니다. 자, 금리 스프레드 역전되는 걸 우리 눈으로 보는 게 7월 27일입니다. 그때부터 환율도 급등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1,400원은 찍지 않을까 봐요. 8월 초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역 수지가 계속 나빠지겠죠.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 독일 보시죠. 유럽은요, 딴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뭐 영국, 프랑스 보실 거 없습니다. 유럽은 독일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독일. 자, 독일 보세요. 독일은요, 지금 이게 15년부터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13년일 겁니다.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무역 적자가 난 게 독일이요. 엄청나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자,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 두 개를 일단 보신다고 하면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잡으려면 일단은 경기를 버려야 된다. 근데 페드에서 이걸 모를까요? 한국은행에서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시장 일단은 조금 보면 오일 쇼크, IMF, 리만 브러더스 사태, 코로나까지 일단은 경기 침체가 전부 다 왔었다라는 거죠.
물론 반등은 했습니다만 시간은 굉장히 조금 오래 걸렸다. 2, 3년 이상 걸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물하시는 분들 일단은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좀 해진 거래를 하시는 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 우리가 하반기에는 2022년 지금이죠. 후반기부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일단은 우려를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11시 30분에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전치와 예측치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마이너스 44만 6천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반면 가솔린은 예측치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349만 8천으로 나왔습니다. 이 재고 발표 이후 5일은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 또 이번 주 토요일 또 선계 마스터님께서 멀리 가시죠. 부산까지 가시는데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예정인지 좀 맛보기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해 주시죠. 맛보기로? 예. 일단 맛보기인데 굉장히 예.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네. 디테일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가서는. 자, 일단은 미국 시장에 대한 올해 전망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하락의 폭, 그리고 미국 시장은 분명히 반등을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반등은 소위 얘기하는 찐 반등은 아닙니다. 네. 찐 반등은 아니요. 그냥 기술적 반등인데 그렇죠. 반등의 폭이 굉장히 깊은, 반등의 폭이 굉장히 큰이라고 표현을 써야 되겠죠? 큰 찐 반등이 올 겁니다. 그 반등의 시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미국 시장에 반등이 올 거라고 하면 어디까지 반등이 올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시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반등이 올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언제 반등이 올 것인가가 여러분들 정말 알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죠? 언제 반등이 올 것인가. 제가 대구 강연회 때 오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다 아시는데 1분기에 반등합니다. 2분기에 반등합니다. 3분기에 반등합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몇 월, 몇 주차 때 반등합니다. 라고 일단 그렇게 제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 시장,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한국 시장. 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다를 것이다라는 게 큰 폼이고요. 미국 시장은 하반기 때 반등을 할 거지만 한국 시장은 그 반등폭에 못 미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일단 해드리면서 시장의 하점, 그리고 최하점, 그리고 고점까지, 그리고 그 일시까지, 그리고 2023년, 2024년, 2025년 최소한 2025년까지의 우리 경제의 흐름,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고 코인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채무조정 제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대비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일단은 어떻게든지 수익을 올리셔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강연회에서도 이런 전체적인 것들, 부산 강연회에서는 제가 3시간 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무슨 차트만 가지고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료들, 제가 또 그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향후 미래를 일단은 보여드리는 시간, 5년에서 7년간의 일단 미래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경제TV 방송 오늘 수요일이 마지막인데요. 금요일까지 시청 많이 해주시고 토요일 날 부산에서 합니다. 경상도 권역 분들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견 마스터님 출연하시니까요. 오늘 마지막 방송 아닙니다. 네, 선견 마스터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부산에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장의 반등 시점 그리고 앞으로 시장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착순 150명 한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